오리의 희극. 러시아의 소경 시인인 에로센코가 그의 기타를 가지고 북경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나에게 고충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적막합니다. 너무 적막해요. 사막에 있는 것처럼 적막한데요. 그것은 틀림없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북경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환지실도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모른다고 하듯 나는 매우 시끄럽게만 느껴졌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시끄럽다는 느낌이 그가 말하는 적막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북경에는 마치 봄과 가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랫동안 북경에 살고 있던 토박이들은 땅 기운이 북으로 옮아갔다. 이곳은 전에는 이렇게 포근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런데도 오직 나만이 노상 봄과 가을이 없다고 느꼈으며 겨울이 끝나자 이내 초여름이 꼬리를 잇기 시작했고 여름이 끝나자 이내 다시 겨울이 시작된다고 느껴졌다. 이렇듯 겨울이 끝나고 초여름에 들어설 무렵 어느 날이었다. 밤에 어쩌다가 한가한 틈을 얻은 나는 에로센코 군을 찾아갔다. 그는 줄곧 중밀군의 집에 거처하고 있었다. 내가 갔을 때는 온 집안 식구들은 다 잠들었고 온 천하는 마냥 고요하기만 했다. 그는 혼자서 자기 침대에 몸을 기대고 높이 돋은 양미간을 황금빛 긴 머리털 사이로 다소곳이 찌푸리고 있었다. 옛날에 그가 있었던 고장 버마, 특히 버마의 여름밤을 회상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밤에는요, 하고 그는 말했다. 버마에서는 어디를 가나 온통 음악투성이에요. 집 안이나 풀밭에서나 나무 위에서나 할 것 없이 온갖 벌레들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소리들이 함께 어울려 연주하는 품은 아주 신기롭습니다. 그 사이에 이따금 뱀의 씩씩하는 소리가 끼어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도 벌레 우는 소리와 서로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치 그때의 정경을 회상해내고자 하는 듯했다.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렇듯이 기묘한 음악을 나는 확실히 북경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었다. 따라서 설사 내가 나라를 아무리 사랑한들 도저히 변호할 도리가 없었다. 더욱이 그는 소경이라 보지는 못하지만 귀는 먹지 않았으니까. 북경에는 개구리의 울음소리조차도 없군요. 그는 또 탄식하며 말했다. 개구리야 울지.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탄식에 대해 항의를 하며 말했다. 여름이 되어 큰 비가 내린 다음에 많은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네. 온통 도랑에서 우네. 하기는 북경은 어디에 가나 도랑투성이니까. 며칠 후에 나의 말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그 까닭은 에로센코 군이 연암은 마리의 올챙이를 사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것을 사가지고 즉시 창문 밖 뜰 중앙에 있는 작은 연못에 풀어넣었다. 그 연못은 길이가 석자이고 넓이가 2자였다. 중밀이 판 연못으로 연꽃을 키우는 연지였다. 비록 이 연지에서 한 번도 연꽃송이가 피어나는 것을 본 일은 없었으나 개구리를 키우기에는 매우 적합한 곳이었다. 올챙이들이 무리로 대오를 짓고는 물속을 헤엄쳤고 에로센코 군이 노상 찾아왔었다. 에로센코 선생님, 올챙이의 발이 돋았어요. 그는 몹시 기뻐하며 미소를 짓고 말했다. 그래. 그러나 연못에다 음악가를 키운다는 일은 에로센코 군의 예사 일일 뿐이었다. 그는 항상 제 힘으로 일해서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자도 목축을 해야 한다. 남자는 마땅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늘 말했다. 그리고 친숙한 벗을 만나면 그들에게 야채를 심으라고 권했다. 중밀 부인에게도 여러 차례 권했다.
즉 그녀에게 양봉이나 양개나 양돈 또는 소나 낙타를 키우라고 했다. 후에 중밀의 집안이 과연 병아리를 많이 기르게 되어 온통 뜰 안을 날아뛰었고 반지련의 연한 싹을 모조리 쪼아먹게 된 것도 아마도 그가 권고한 결과였으리라. 그때부터 병아리를 파는 시골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고 오면 을에 병아리 몇 마리씩을 샀다. 왜냐하면 병아리는 걸핏하면 밥통이 막히고 설사에 걸려서 꽤나 자라나기 힘들었다. 그런대로 한 마리는 에로센코 군이 북경에서 쓴 오직 한 편의 소설 병아리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에는 그 시골 사람이 뜻밖의 오리 새끼를 가지고 왔다. 그놈은 삑삑 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중밀 부인은 필요 없다고 했다. 이때 에로센코 군도 달려나왔다. 그들은 한 마리를 그의 손안에 얹어주었다. 그러자 오리 새끼는 거기에서 삑삑거리고 소리를 냈다. 그는 몹시 귀여워했고 또한 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도합 4마리를 한 마리에 80전씩 주고 샀다. 오리 새끼들은 참으로 귀여웠다. 전신이 노릿기한 송화색이었고 땅 위에 놓으면 삐뚤삐뚤 걸었다. 서로들 짝을 찾아 불러서는 언제나 함께 있었다. 사람들은 의논 끝에 내일은 미꾸라지를 사다가 오리에게 먹이겠다고 했다. 에로센코 군은 말했다. 그 돈도 내가 내죠. 그리고 그는 강의를 하러 갔고 사람들도 흩어졌다. 얼마 후 중밀 부인이 찬밥을 들고 먹이를 주려고 나가자 저쪽에서 물을 철썩이는 소리가 들렸다.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바로 4마리의 오리 새끼들이 연지 안에서 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더욱이 몸을 훌쩍 뒤채면서 무엇인가를 먹고 있었다. 얼른 오리 새끼들을 손으로 건져 올렸으나 이미 연지의 물은 온통 흐렸다. 반나절이 지나 다시 물이 맑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오직 흙에서 돋아난 몇 줄기의 연뿌리만이 보일 뿐 벌써 발이 돋아났던 올챙이는 한 마리도 보이질 않았다. 에로센코 선생님, 없어졌어요. 개구리 새끼가. 저녁에 아이들은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그중 가장 어린 아이가 급하게 말했다. 뭐? 개구리가? 중밀 부인도 나와서 에로센코 군들이 올챙이를 먹어버린 사실을 알렸다. 네. 그는 웅얼거렸다. 오리 새끼들의 노란 솜털이 빠지고 탈바꿈을 할 무렵 에로센코 군은 갑자기 나의 어머니 러시아 나라를 목마르게 그리워했다. 그리하여 이내 기타를 가지고 총총히 길을 떠났다. 사방에서 개구리가 울어댈 무렵에는 오리 새끼들도 이미 자라 있었다. 두 놈은 희고 두 놈은 얼룩이었다. 이제는 삑삑 울지 않고 모두 꽥꽥 하고 울었다. 연지도 이제는 그들이 휘청거리기에는 너무나 좁았다. 다행히도 중밀의 집이 지세가 몹시 얕았으므로 여름에 비만 오면 뜰 안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오리들이 좋다구나 헤엄을 치며 물속으로 파고들며 날개를 퍼덕였고 또 꽥꽥 울어댔다. 이제 다시 여름이 끝나고 초겨울이 닥치려 하나 에로센코 군은 내내 종무 소식이다. 또한 어디에 있는지도 끝내 알 수가 없었다. 다만 4마리의 오리만이 아직도 연못 옆에서 꽥꽥 하고 울음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1922년 10월